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거칠게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본 예의에 어긋난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자신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습니다.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뻔뻔스러움에 극치이며 이런 행태는 북한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 또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닮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앵무새나 다름없다고 조롱하듯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6일 미한 연합훈련 관련 담화를 통해서도 3년 전 봄날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이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등 남북관계 파국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담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표현이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기본적 예의를 벗어난다며 언행의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후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정식 발효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과 북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동시에 사게 됐다며 북한의 온갖 비난에도 저자세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로 국격을 떨어뜨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한국 내 27개 시민단체들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며 이 법의 효력 정지와 헌법 소원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공동 입장문을 낸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한국 해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취약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은 한국을 타격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잠수함 공격력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을 360도 전 방향에서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로 발사한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모두 한국 타격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미사일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모두 한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실험은 한국 타격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mean, all of these weapons that they've been testing, KN-23, KN-24, KN-25, all these short-range missiles that are looking like the more effective things in their arsenal, these can't hit Japan, certainly can't hit the United States. I mean, these are weapons that would be used almost exclusively in a Korean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북한이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매우 다른 종류의 공중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괴력은 탄도미사일에 못 미치지만 정확도가 높고 저고도를 유도 비행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쉽게 뚫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What's really dangerous is the prospect of using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in concert with each other. Using cruise missiles to attack radars, air defense radars, missile defense radars, and then you blind them, and then you follow on with ballistic missiles.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도 현실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SLBM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해 공격할 경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북쪽 방향에 집중돼 있어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360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모두 한국과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미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some of the pundits and some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ials are doing is minimizing it in comparison to a long-range intermediate ballistic missile. People are trying to minimize the effects of this so that the policy review can proceed.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며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해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대규모 전술핵의 개발과 배치를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북 정책 제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접근법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협상 첫 단계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제한을 추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영구적으로 공식화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one step in the near future is simply not feasibl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no intention of accepting such a deal.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USA 투데이 신문 기고글을 통해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차로 핵물질 생산과 실험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only realistic path forward is a two-step process. The first step should be to prevent North Korea from improving its nuclear arsenal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No more production, no more testing. And also we should bring ICBMs into the same agreement. 반면에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북한의 새로운 핵 전략과 비핵화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과 군축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에게 군축 협상을 강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 협상이 아니라 대규모 압박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 I've argued for massive pressure, which is 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very highly coordinated campaign designed to shake the Pyongyang regime to its core.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압박은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은 물론 비밀 임무까지 북한 정권을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작전으로 각국이 조율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년 공장 일대에서 최근까지 활발한 가동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 8개월 동안 평산 소재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 원료인 옐로케이크, 즉 우라늄 정광 생산 시설에서 과거에 비해 더 활발한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연 우라늄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옐로케이크는 핵무기 생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농축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장 북서쪽 골짜기에 쌓인 채굴 흔적과 부산물들이 급증했다면서 이는 최근 2년 동안 우라늄 광석 채굴이 계속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움직임을 볼 때 평산 공장이 계속 가동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 달 13일로 종료되는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30일 열린 집권 자민당과의 합동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5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다면서 독자 제재안 연장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연장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강요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며 제재 연장이 결정될 경우 북한과 일본 간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적 등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이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인도네시아와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열고 방위장비 수출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으로 공개 처형과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0일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고 한국에 입국한 북한군 복무 경험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한 결과 90%인 27명이 복무 기간에 공개 처형이나 사망 사고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도 만연해 80% 이상은 구타가 일상적이었다고 답했으며 정기휴가나 월급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등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이런 장기간의 열악한 군복무를 견디는 궁극적 동기는 노동당 입당이라며 그러나 최근 노동당 입당 비율이 정책적으로 축소되면서 성폭행 등 성상납이나 뇌물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